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달 말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에 달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전파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는 오늘 의료체계 변경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고물가의 여파로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재연절 전까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자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비율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정상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에서 비영어 드라마 최초로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배우 이정재는 나무주연상 후보로 지명되는 등 출연진 4명이 연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흉기에 피습당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유력 용의자인 10대 남성은 범행 현장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도주하다가 5층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잠잠해지나 싶었던 코로나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코로나에 한 번 걸렸던 사람이 다시 감염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첫 소식 심가현 기자입니다.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37,360명으로 2주 연속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험도는 낮음에서 중간 단계로 높아졌습니다. 전주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사망자는 62명 발생하여 전주 대비 34.8% 증가하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4를 기록하면서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미크론이 한창 유행이던 3월 중순의 1.29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재유행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한숨을 돌렸던 선별진료소도 다시 북적이는 모양새입니다. 예전에는 해외 입국자 위주로 검사를 진행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밀접 접촉이나 자가키트 검사 결과에 반응이 나오셔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예전에는 200에서 300명으로 검사를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한 500에서 700명. 정부는 오늘 민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올여름 재확산에 대응할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 정도로 재유행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 접종으로 확대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고위험군의 4차 접종률이 31%에 그칠 정도로 부진한 걸 보면 국민의 접종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또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두세 달 뒤에는 가을 재유행을 앞두고 추가 접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야외 마스크 착용 등도 현실적 거부감이 커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8,734명으로 집계돼 동시간대 기준 이틀 연속 3만 명을 넘었습니다. 1주 전보다 약 2.1배, 2주 전보다 약 3.9배 늘어 1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확산세를 고려하면 오늘 0시 기준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재유행 속도가 이렇게 빨라진 건 BA.5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미 국내 검출률이 35%로 이번 주엔 50%를 넘겨 BA.5가 우세종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BA.5보다 더 강한 최악의 바이러스 BA 2.75까지 등장했거든요.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리는 BA.2보다 전파력은 35% 더 빠릅니다. 백신을 맞거나 이미 확진돼 자연적으로 생긴 항체가 있어도
이를 회피해 침투하는 능력이 3배나 더 강합니다. BA2에 비해서 BA5가 면역 회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재감염 가능성이 기존에 비해서는 좀 높아질까. 전 세계 83개국에서 번지고 있는 BA5는 국내에서도 확진자의 35%를 차지해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 50%를 넘겨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A5에 의한 환자 증가에 비례해서 중증, 중증 입원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 2주 뒤에 이 중에서 이제 사망자가 늘 가능성이 지금 BA5에 의한 여름철 대유행을 단순하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임시선별검사소나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가 예전 수준으로 다시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BA5의 확산은 숨은 감염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BA5가 우세종이 된 미국의 경우 실제 확진자는 공식적 통계인 하루 평균 약 11만 명보다 7배나 많은 75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The true number is about 7 times that, since so many people now are testing with at-home rapid assays. BA5에 이어 최악의 바이러스라 불리는 BA2.75 변이도 인도를 시작으로 각국으로 번지고 있어 이번 가을이 또다시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이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 각국은 백신 부스터샷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현재 50세 이상 성인에게 2차 추가 접종을 권고한 것을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할지 논의 중이며 유럽에선 6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2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종이 계속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처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경기 김포와 인천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에는 차츰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호남, 경북 내륙은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은 중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용의자인 10대 남성은 범행 직후 도망치다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출입문은 폴리스라인으로 통제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이용을 금지하는 안내문도 붙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이곳에서 10대 초등학생 A양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마가 되신 분이 피가 막 묻은 상태에서 막 소리를 엄청 치시더라고요. 소리도 들리고 잡아라, 막 저 사람 잡아라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포효하는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렸어요. 당시 피해 초등학생은 다량의 출혈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아파트 관리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은 A양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인 10대 후반의 남성은 범행 직후 도주했고 약 3km 떨어진 다른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지진 난 것처럼 진짜 위에 상의가 벗겨진 채로 바지만 입고 있었어요. 신발도 없었고 맨발이었고 상의도 없었고 누워 있었죠. 용의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술에 취한 10대 중학생이 파출소 바로 앞에서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관이 내려오라 하자 반말로 대꾸한 이 소년.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시간 손에 막대기를 든 13살 중학생 A군이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갑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경찰관이 다가가자 순찰차 위로 뛰어 올라가는 A군. 경찰의 말도 듣지 않고 반말로 응수합니다. 안 되겠구나. 슈퍼해야겠다. 내려와. 내려와, 임마! 경찰을 향해 2m짜리 막대기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군의 파출소 앞 난동은 약 7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친구가 그 아저씨들이 파출소에 들어가면 내가 내려가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파출소 문 쪽으로 가는 신용을 하니까 그 친구가 뒤쪽으로 이제 뛰어 내려와서 도주를 한 거죠. 자전거를 타고 거기. 경찰은 난동이 있기 전인 밤 11시 30분쯤 A군이 만취한 채로 길거리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군을 1시간 정도 보호 조치한 뒤 보호자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새벽 1시쯤 A군이 집을 나갔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고 새벽 4시에 파출소를 찾아와 이 같은 난동을 부렸습니다. A군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이미 여러 차례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파출소 앞 난동에 대해 공용물건 손상 미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A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인 만큼 조사를 마친 뒤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만취한 청소년을 강제 진압하면 낙상 등 사고가 우려돼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설득했다라며 기존에 신고된 사건들과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2019년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뒤 탈북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두고 통일부가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밝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북송된 어민들의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계될 당시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승줄에 묶인 2명의 남성이 판문점 남측 시설에 앉아 있습니다. 잠시 뒤 시설 밖으로 나서는 두 남성. 군사 분계선에 도착한 걸 직감하자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쓰러져 안간힘을 쓰던 남성은 결국 우리 측 관계자 6명이 달라붙어 강제로 북측에 인계됩니다.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탈북했던 두 어민의 강제 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현장에서 촬영한 것으로 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상 탈북자 합동신문에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데 당시 두 남성에 대한 조사는 사흘 만에 끝난 뒤 북송이 이뤄졌습니다. 북송을 원했으면 반가워야 될 일인데 왜 털썩 주저앉았겠습니까? 국민 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탈북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북송을 진행한 3년 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재헌절 전까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데 그쳤습니다. 구체적인 논의에 진전은 없었던 건데 이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는 등 거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40일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지난주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첫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원구성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다수당이 국회에서 프랑스 풍기도 마음대로 모든 소수당인데. 저는 양보의 마음이 앞으로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동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양당 원내대표는 과거 일을 두고 서로 사과하라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1시간여 회동에서 여야는 재헌절 이전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 합의했을 뿐 실제 구성과 관련해선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처리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비율 등 핵심 쟁점에 있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7대 5대1 그대로고 또 우리 당은 5대 5인데 그런 부분은 국회의장님과 양당 대표 간에 더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 따로 논의하는 걸로. 여야는 사흘여 남은 기간 동안 일괄 타결안을 찾기 위해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간 만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로 자리를 비운 이때 차기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친윤계 의원이 얼마나 올까가 관심이었는데 많이 모였네요. 하지만 안 의원과 연대설이 돌았던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환한 얼굴로 악수를 건넵니다. 국민의힘 입당 이후 안 의원 주최로 처음 열린 경제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민당정 토론회에 친윤계 의원 등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권 취임 100일 이내에 시작 못했던 일은 5년 내내 못한다는 8월 말까지가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쳤으면.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참석했는데 안 의원의 중학교 3년 선배라는 인연을 강조하면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당의 당적을까지는 제가 알기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당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그동안 풍참 노숙하면서 우리 당을 지켜왔던 많은 우리 동지들과 함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당내 모임이 계파 정치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하시는 공부 모임, 또 장제원 의원이 하는 또 공부 모임, 또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하시는 또 공부 모임, 또 앞으로도 또 이렇게 우후죽순경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은 그제 의원총회에 이어 어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아 6개월 동안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차기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이른바 어대명 분위기로 흐르면서 친명계 인사의 최고위원 도전도 활발했죠. 혹시라도 당대표의 권한을 줄이면 최고위원의 역할이 커지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윤영찬 의원이 최고위원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친명대, 친문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직에 출마한 현직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4명으로 대부분 친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출신의 윤영찬, 고민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친명대 반명 구도가 명확해진다는 평가 속에서 일단 계파 갈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2020년 총선 때 친문이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친명이냐 비명이냐 뭐 반문이냐 친문이냐 등등에 대한 이 정의 규정 자체가 좀 의미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로 돌아가야 한다며 친명계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원칙과 상식으로 당을 새롭게 재건해야 합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는 5자리로 원외까지 포함한다면 현재까지 출마자는 7명.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최고위원 5명 중 2명만 친명계여도 과반이 친이재명계가 되는 겁니다. 당무 결정권이 막강해진다는 의미로 최고위원 선거에 눈이 쏠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당권 경쟁자들의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견제도 여전히 팽팽합니다. 온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다시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건 또다시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일이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 44%가 재출마를 지지하고 있다며 불출마 결정의 재고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은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1차 경선인 컷오프는 2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 도어 스태핑을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지지율이 추락해서 질의응답을 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기존보다 멀리 떨어져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약식 회견, 즉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자들과 10m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서 방역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던 윤 대통령. 재택근무로 권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청사에 근무하는 분들 안전을 좀 지키자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며. 결국 멀리서 질의응답을 진행하자는 기자들의 제안에 하루 만에 도어 스태핑이 재개됐습니다.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한겨만 하고 들어갔다고.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방침은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되고 경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어 스태핑은 계속 진행하되 원거리 간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하실 거예요? 뭐 입어야 하나 안 되겠어. 여러분들 좀 괜찮아지면 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칩시다. 도어 스태핑 부활에 대해 지지율 하락 탓에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이 나오자 대통령이 마음을 다시 바꿨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다며 오락가락 안 하시면 소란이 좀 덜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당시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던 게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첫 공개 변론에 법안 통과 2달 만에 공수가 뒤바뀐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통과 당시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여야가 동수로 참여해야 하는 안건 조정위가 무력화됐다며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와.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먼저 파기한 건 국민의힘이고 안건조정위 절차도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는 고도의 정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다시 한번 합의를 해놓고도 또 파기를 하고서는 이제 와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의 생떼쓰기. 헌재는 지난달 법무부가 청구한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개 변론을 열고 두 사건을 병합해 결론 내릴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현재 1.7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는데 고물가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사상 처음으로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높이는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와 환율,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 이유는 뭔지 양쪽 입장을 윤지원, 최은미 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고공행진하는 물가입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까지 치솟았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4%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금리를 크게 올려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여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미국은 올해에만 1.5%포인트를 올려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아졌는데 이번 달 최대 1%포인트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더 높으면 외국 투자 자본 이탈과 환율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금통위 결정을 하루 앞두고 환율은 장중 1,316원대까지 치솟으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는 2,300선조차 위협받는 등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통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세를 뒤따가는 노력해 보여줘야 그나마 원화가 좀 방어가 된다. 한국같이 수입 물가 지수가 되게 중요한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을 경우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한 번에 0.5%포인트 오르게 되면 가계는 6조 7천억 원, 기업은 3조 9천억 원 더 많은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늘어난 이자 부담만큼 쓸 돈이 줄어들어 경기가 급격히 침체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 정부는 당장 고용시장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금년 하반기, 어쩌면 내년까지도 노동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경제에 부담을 지우며 금리를 대폭 인상한다고 해도 물가가 잡힐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은 외부 요인이 커 금리 인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조금은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을 어제부터 리터당 170원 가까이 낮췄습니다. 이달 초 정부가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유류세를 내렸을 때만 해도 달랑 50원 정도 내렸었는데 그때보다 3배나 더 낮춘 겁니다. 장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유소. 대형 유조차가 공장에서 싣고 온 기름을 주유소 지하 창고에 옮깁니다. 정유사가 책정한 공급 가격으로 일선 주유소에 기름이 공급되면 주유소는 마진을 더해 판매가를 책정합니다. 공급 가격에 연동해 소비자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인데 주요 정유사 중 한 곳인 SK에너지가 어제 0시부터 공급 가격을 크게 낮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휘발유가 리터당 168원 인하됐고 경유는 151원, 등유는 156원 각각 낮췄습니다. 이달 초 시행된 유류세 추가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 번에 3배 가깝게 공급 가격을 내린 겁니다. 다른 정유사들도 오늘 비슷한 규모로 공장 독가 인하에 동참할 예정인데 실제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는 데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주유소별로 좀 언제 반영될지 다르겠지만 주유소 재고 상황에 따라서 바로 반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주일 이내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유소별로 가격 책정이 달라 정유사 공급 가격 인하분 만큼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매년 꾸준히 늘어났던 공무원 수 정원이 앞으로 5년간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비효율을 해결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정원을 유지하고 부처별 정원 감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직 진단을 통해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별도로 관리하고 신규 업무에 재배치해 국가 규모의 과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유명 남성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 범죄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으로 탈퇴 후에도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 등에서 연기 활동을 한 30대 A씨. 지난달 16일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며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기간에 맞춰온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책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일자리를 찾던 중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게 돼 일을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걸 깨닫고 바로 경찰서를 찾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돈 600만 원은 범행 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피해자를 통해 2건의 범행이 더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공범 3명을 추가로 검거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기 등에 대한 혐의로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훤한 대낮에 느닷없이 주차된 차량을 망치로 부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전북의 한 아파트 단지, 술에 취한 남성이 약 20분간 차량을 발로 차고 망치로 내려쳤는데 운전석 창문이 완전히 깨졌고 다른 창문들도 파손됐습니다. 차주는 가해 남성과 일면식도 없는 데다 범행 이유도 모른다는데요.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700만 원가량 수리비가 나왔지만 가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합의도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해 병원에 입원시킨 후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라는데요. 누리꾼들은 가해자 사정은 딱하지만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해야 할 것 같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위로 경비행기 한 대가 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비행 시간이 채 100시간도 안 되는 초보 비행사가 장인을 태우고 비행에 나섰다가 엔진이 고장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재빨리 안전한 곳에 착륙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리 위와 강 위를 노렸지만 녹록치 않았다는데요. 기적적으로 차량이 뜸한 고속도로가 보여 간신히 비상 착륙을 한 겁니다. 남성은 당시 장인어른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후일담을 전했는데요. 비록 초보 비행사였지만 위기 순간에 베테랑 못지않은 판단으로 대형 사고를 막았네요. 미국 뉴욕시 재난관리국이 핵미사일 공격 시 대처 요령을 담은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1분 30초 분량의 짧은 영상엔 핵 공격이 일어났을 땐 이유를 묻지 말고 대피하라며 3가지 지침이 소개됐는데요. 먼저 가능한 한 빨리 실내로 이동해야 하고 창문과 출입문은 모두 꽁꽁 닫아야 합니다.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지하실이나 건물 중앙으로 피신해야 하며 폭발 당시 입고 있던 옷은 얼른 갈아입고 몸을 씻어야 한다는데요. 그리고는 언론이나 시의 공지를 예의주시하며 기다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지난 5월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보도를 한 뒤 나온 거라 더 눈길을 끄는데요. 물론 뉴욕시 재난관리국이 핵 공격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지만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의 1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어로 제작하지 않은 드라마가 에미상 후보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방송계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의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오징어 게임이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 출연진 5명도 연기 부문 후보로 쟁쟁한 배우들과 맞붙게 됐습니다. And now, here are the nominees for Outstanding Lead Actor in a Drama Series. Lee Jung-jae, Squid Game. 앞선 73번의 에미상 시상식에선 영어로 제작된 작품에만 상이 돌아갔는데 비영어권 드라마가 후보에 오른 건 오징어 게임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또는 헐리우드이 기생충을 계기로든 뭐든 조금 더 전 세계 문화를 아우르고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교류하는 것으로 어떤 시프트, 전환을 시작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제작 중인 황동혁 감독은 후속작의 관전 포인트도 밝혔습니다. 시즌1의 마지막에 성기훈은 더 이상 나이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은 성기훈이 과연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즌2에서 게임을 해나가는가. 에미상 14개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되며 역사를 새로 쓴 오징어 게임.
제74회 에미상의 결과는 오는 9월 12일 미국 NBC 방송을 통해 공개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고양이 보육원에 아기 고양이가 찾아왔습니다. 무려 10,000번째 아기 고양인데요. 이제 새로운 보호자를 만날 준비를 모두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네요. 조그마한 아기 고양이가 발톱도 깎고 간식도 먹으면서 보살핌을 받는데요. 예쁘게 단장을 하는 이 고양이의 이름은 잔지바르입니다. 뉴욕 고양이 보육원에 온 10,000번째 아기 고양이입니다. 이곳에 처음 올 때는 털이 지저분하고 건강도 안 좋았지만 지금은 아주 예쁜 모습으로 입양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입양될 때까지 보육원에 있는 수십 마리의 고양이들은 서로 뒤엉켜 온종일 장난을 치는데요. 꼭 좋은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일본 남서부 고치현은 가다랑어가 유명한데요. 최근 이곳에서 뚱뚱해진 가다랑어가 잡히고 있습니다. 가다랑어가 뚱뚱해진 게 왜 문제일까요? 최근 잡히는 가다랑어들이 이전과 달리 하나같이 통통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다랑어를 잡아온 어부들이 놀랄 정도. 물론 무거운 가다랑어는 돈벌이가 되긴 하지만 기후변화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해수면 평균 온도가 상승해 바다의 먹잇감이 풍부해지면서 가다랑어가 살이 찐 겁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속 미네랄이 줄어들어 플랑크톤과 같은 더 작은 물고기는 사라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다랑어까지 줄어드니 결코 좋아할 수만은 없겠네요. 런던의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최근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런던 시민들이 태양을 대하는 자세는 어땠을까요? 지난 11일 런던은 섭씨 33도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하이드파크엔 피서객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없다면 즐기려는 건지 쨍쨍 내리쬐는 태양 아래 일광욕을 즐깁니다. 강에서 보트를 타고 수영을 하거나 그늘 밑에서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기도 하는데요. 쾌청한 날이 많지 않은 런던에서 사람들은 모처럼 따스한 햇볕을 온몸으로 즐겼습니다. 백조에게 먹이도 나눠주면서 낭만적인 하루를 보냈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얄개 이승현과 꼬마 신랑 김정훈 기억하는 분들 있으신가요? 1970년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원조 하이틴 스타들인데요. 두 사람이 40여 년 만에 한 영화에서 만났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여운 외모와 능청스러운 연기의 꼬마 신랑 김정훈. 장난기 가득한 밤톨머리의 주인공 고교 얄개 이승현. 1961년생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각각 5살, 6살에 데뷔한 뒤 한 시대를 풍미한 원조 하이틴 스타입니다. 정훈 씨는 많이 울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반면에 관객들한테 웃음의 보따리를 많이 주고. 40여 년이 흘러 두 하이틴 스타들이 한 작품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느덧 황혼이 되어버린 5060 세대의 사랑을 담은 영화 이연입니다. 기계가 지금 좀 녹이 슬어 있구나. 기름칠을 해야 되겠구나. 성인이 된 뒤 연예계 활동은 잠시 접고 해외로 유학을 떠나고 생업에 전념해야 했던 두 사람. 꼬마 신랑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그 나이에 맞는 역할에 캐스팅을 해가지고 출연을 시키겠다? 이런 게 많지가 않았어요. 연기에 대한 열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의 본업은 배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의 길만 걸어왔고 죽을 때까지도 카메라 앞에서 서야 되는 거고. 영화 이연을 시작으로 새롭게 펼쳐질 두 사람의 연기 이막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사된 차세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150만 킬로미터 밖에서 보내온 사진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우주의 신비스러운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는데 수증기 형태의 물까지 발견하면서 우주 진화의 비밀이 풀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약 2000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행성상 성운인 남쪽 고리 성운입니다. 나사는 어두워지며 죽어가는 이별이 내뿜는 가스와 우주먼지를 웬 망원경이 자세한 부분까지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개된 우주의 신비는 약 2억 9천만 광년 밖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춤추는 은하 스테판의 오중주입니다. 은하 5개가 춤을 추듯 서로 다가갔다 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나사는 은하들이 충돌하는 장면이라며 은하 간 상호작용을 통한 초기 우주의 진화 과정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용골자리 성운이 품은 우주절벽과 아기별의 숨막히는 사진 등도 공개됐습니다. 특히 웬 망원경은 1150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에서 수증기 형태의 물을 확인했습니다. 나사는 행성의 비파장 분석으로 대기 구성 물질을 밝혀내는 작업을 통해 수증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리 보기 행사에서 인류 전체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se images are going to remind the world that America can do big things. And they remind the American people, especially our children, that there's nothing beyond our capacity. 과학계도 우주의 기원과 외계 행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 등 우주를 둘러싼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유례없는 이상기온과 기후재난의 시대를 마주한 오늘날 위기와 해법을 고민하는 글로벌 기후재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적들이 이어졌는데요. 더 큰 재난과 마주하기 전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기후재난 관련 전문가와 청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하는 더 나은 세계로라는 슬로건의 이번 포럼은 일상으로 다가온 이상기후 위기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주제에서 보듯이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벌써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꼽힌 중요한 화두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 청년들은 함께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제로 웨이스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재난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인류의 생존을 위해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오늘 K리그 올스타와 경기를 앞둔 손흥민 선수가 어제 스승인 콘테 감독에게 월드클래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K리그 선수들도 승리로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축구계를 뜨겁게 달궜던 손흥민 월드클래스 논란. 결국 손흥민을 직접 지도하는 콘테 감독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For sure, we are talking about a world-class player and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스승에게 월클 인증을 받은 손흥민은 팀 K리그와의 경기에서 모든 걸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한국에서 소속팀으로 경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방한 때는 아쉽게 골을 넣지 못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 더욱 의욕을 보이는 손흥민. 하지만 그를 상대하는 팀 K리그의 각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대표팀에서 함께 뛰며 누구보다 손흥민을 잘 아는 절친 김진수는 철벽 마크를 선언했습니다. 거칠게 해야 되는데 다치면 안 되잖아요. 흥민이한테는 골을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라운드 위 혈투를 벌일 손흥민의 토트넘과 팀 K리그. 만원 관중 앞 최고의 경기를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호남, 경북 내륙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 더 많은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겠고요.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부터 내일 오전 사이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5.4도, 대전 24.5도, 대구는 2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 28도, 부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장맛비가 그친 뒤에도 주말까지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낮 기온은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